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곰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박문호님께서 보내주신 제보 사연으로 길에 버려진 옷장을 집에 들여놓았다가 벌어진 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공포라디오 채널에 처음 제보를 해보는 건데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타인의 손을 한 번이라도 거친 물건은 절대 쳐다도 안 보는 성격입니다. 흔히 중고라고 하는 그런 물건들이죠. 그런 물건들에 어떤 사연이 묻어있을지 모르기도 하고 괜히 잘못 가져왔다가 엄한 게 씌인 물건이면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이 난다는 걸 알기도 해서예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크게 사업을 하셨었는데 어머니가 이상하게 앤틱한 느낌을 풍기는 가구를 좋아하셔서 그 당시에 전봇대 인근에 버려져 있었던 그런 고풍의 식탁을 집에 들어놓으셨었다가 몇 달이 채 안 돼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크게 싸우고 이혼을 하셨죠. 물론 그게 그 식탁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남들이 뭐래도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저는 그때 이후로는 사소한, 예를 들면 수저나 젓가락마저도 중고를 절대 안 쓰게 됐죠. 문제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와이프의 문제점이 딱 저희 어머니와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워낙에 잡혀 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선 절대 물러서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퇴근을 하면서 4칸짜리 옷장을 어디서 하나 주워왔는데요. 그 양식이 딱 그 앤틱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주구장창 친구가 준 거다, 주워온 거 아니다 잡아댔지만 제 직감상엔 어디서 주워온 게 맞다고 느껴졌죠. 그렇게 3년 동안 서로 맞춰가면서 양보를 하면서 싸움을 피해왔던 저와 와이프는 그날 정말 크게 싸웠고 2주 가까이 별거를 하다가 갑자기 와이프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다시 들어오라고 애원하길래 그래, 한성가라는 애가 고개를 숙였으니까 이번만큼은 나도 양보를 하자 하고 그 옷장에 대해 허락을 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화해주를 한 잔씩 한 저와 와이프는 거의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하나 있는 게 자다가 중간에 서너 번씩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자는데요. 여느 때와 같이 잠에서 깬 저는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와이프가 주워온 그 4칸짜리 옷장이 맨 윗부분하고 맨 아랫부분이 완전히 바깥으로 쭉 밀려나와 있더라고요. 신축 아파트라 땅이 기울어질 리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와이프가 일어나서 열지 않는 이상 저게 열려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옷장을 도로 밀어놓고는 다시 잠을 청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대뜸 물어봤습니다. 혹시 밤에 그 옷장에서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났다거나 혼자 열렸다거나 하는 걸 봤냐고요. 되게 심각한 얼굴로 불안해하면서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저 옷장이 중고니까 오래돼서 갯바퀴가 낡으니까 혼자 열리기도 하고 덜그덕거리기도 하는 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저야 뭐 그런 걸 처음 보기도 했고 굳이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죠. 제가 그날 아침에 옷장 맨 윗칸에 있는 맨투맨 티를 입고 출근을 했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오른쪽 어깨가 무겁고 뻐근한 게 딱 이쪽 어깨에만 30kg짜리 완전 군장을 매달아 놓은 그런 느낌이 들길래 새벽에 일어나서 봤던 열려있는 옷장의 맨 윗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어느 정도 말이 맞다고 느낀 거죠. 저랑 이혼하겠다고 아주 쌩난리를 치던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숙인 게 다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걸요. 퇴근길에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는데 장모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애가 너무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사흘 정도만 친정에 데리고 있겠다고 하시길래 안 그래도 와이프가 요즘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기도 했는데 잘 됐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슬슬 걱정이 몰려왔죠. 술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상기시키며 어차피 다음날이 토요일이니까 진탕 마시고 뻗으면 뭐 건드리기나 하겠나 하고 소주 4병에 맥주 피처 1병을 사서 집으로 간 저는 일부러 TV를 크게 틀어놓고 일부러 크게 떠들면서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마시다가 그대로 소파에 잠이 든 것 같아요. 술을 아무리 마셔도 어릴 때부터 달고 살던 습관은 어딜 가지 않아서 여느 때와 같이 잠에서 깬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술병들과 안주를 얼추 수습을 한 다음 냉장고로 향했죠. 그런데
이런 잡음들이 들려오길래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진원지를 금세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인데 와이프가 첫날 저한테 물어봤다고 했던 그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혹시 밤에 그 옷장에서 덜그덕거리는 소리 들었어? 범인은 분명 그 옷장이 틀림이 없었고 저는 TV 옆에 놓여있는 목검을 들고 조심조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뭐가 됐던 눈에 보이는 대로 사정없이 내려쳐서 박살을 낼 요량이었어요. 안방의 문을 벌컥 열고 불을 켰는데 보통 불을 켜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거나 안 보이거나 한다던데 아니더라고요. 뒷모습으로만 보면 영락없이 여자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무슨 메이드복 같아 보였고요. 여하튼 간에 그 여자가 옷장을 막 열었다가 닫았다가 뭔가를 정신없이 급하게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거의 반사적으로 안방의 문을 다시 닫은 저는 그게 절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의자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식탁의 냉장고까지 어떻게든 끌어다가 안방의 문을 틀어 막아버렸죠. 혹시 밤사이에 제 와이프가 다시 들어온 게 아니었냐 하실 텐데 그 여자는 긴 생머리였고요. 제 와이프는 단발머리입니다. 그렇게 문을 봉쇄하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다시 취기가 올라와서 쓰러지듯이 소파에 누워서 잠에 들었죠. 한창 자는데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대서 받아보니까 와이프가 부재중 전화를 30통을 넘게 했길래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안방 문 앞에 놨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안방 문을 열어봤는데요. 이게 웬걸? 해가 중천에 떠있는 오전인데 아직도 그게 옷장 서랍을 정신없이 뒤적거리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멍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런 것들은 밤에만 활동을 하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데다가 그럼 나는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었죠. 그렇게 다시 안방의 문을 닫으려는데 그게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분명 쳐다보는데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눈이 없습니다. 눈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로 그것처럼요. 일단은 혼비백산해서 다시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그게 이번엔 안쪽에서 문을 어떻게든 열려고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뒷모습을 봤을 땐 너무 갸냘퍼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별 걱정은 안 했는데 아주 힘이 장사더라고요. 제가 키가 193에 몸무게가 100 정도 나가는 거구인데 제가 힘에서 밀릴 정도로 진땀을 빼고 있는 그 시점에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면서 와이프랑 장인 장모님이 함께 집으로 급하게 들어와서는 제 손을 잡고 그 즉시 집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절묘한 시점에 들이닥친 시댁 식구들 덕에 목숨을 건진 저는 어떻게 상황을 알고 온 거냐고 물어봤죠. 와이프한테요. 와이프가 그날 잠을 자는데 꿈을 하나 꿨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제가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안방의 문이 열리면서 메이드복 같은 걸 입고 있는 눈알맹이 양쪽이 없는 웬 여자가 저한테 올라타서 유사 그런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여자가 그 행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목을 조르더니 팔을 길게 늘어뜨려서 저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와이프가 주워왔던 그 옷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까지 끌고 들어가는 그런 꿈이었는데 꿈인데도 꿈 같지 않고 현실인 것처럼 너무 생생해서 일어나자마자 장인 장모님 깨워서 급하게 달려온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왠지 제 생각에도 그때 시댁 식구들하고 와이프가 오지 않았으면 아마 정말로 그 옷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죠. 그렇게 주말 내내 시댁에 있다가 월요일에 연차를 낸 저는 장인어른이 잘 안다는 박수무당분을 소개받았고 그분만 믿고 와이프와 함께 본가로 동행을 했는데요. 그 무당분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렀네. 이 집에 이제 사람 못 살아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옷장 안에 있던 저게 밖으로 나오기 전에 갖다 버렸으면 끝났을 텐데 이미 자기 근거지 바깥으로 나와서 집안 전체를 전부 활보를 하고 다녀버렸으니 이제 이 집 자체가 저 옷장 주인의 새로운 근거지가 돼버린 모양새라고 보면 된다면서 하루빨리 이사갈 집을 알아보라고 강권을 하셨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굿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냐고 거듭 청을 해봤는데
한사코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거참, 안 된다니까요. 이 집은 이미 글렀어요. 글렀어. 결국 와이프와 저는 3년 동안 살았던 신혼집을 정리했고 무당분이 버리라고 말씀하신 가구들을 전부 내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에 손을 타버린 물건을 이사갈 집에 갖다 놓으면 그 물건의 행적을 따라서 다시금 거슬러 올라타고 따라오게 된다고 하시는데 별 수가 있었겠어요? 이로써 제 소신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게 철석같이 증명이 돼버렸고 제 와이프는 그 일 이후로 현재까지도 절대 중고는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답니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깥에서 주워온 물건이 불러오는 여러가지 끔찍한 일들과 그로 인해 초래하는 결과들, 제 채널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는 사연들인데도 사연들마다 벌어지는 일이 다 다르다는 게 더 소름 끼치네요. 박문어님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 무섭게 잘 들으셨나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